공부를 해야. 자, 274쪽 보시죠. 274쪽.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다양한 걸 배우니까. 자, 보세요. 274쪽. 문학사, 문학의 역사예요. 문학사. 1번 문학사. 그래서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정신과 상상력, 뭐 풍속, 사회상,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이게 길게 써놨는데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정신, 상상력 이런 걸 가르쳐 주는 학문, 문학. 여기 학문이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학문을 한자로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여러분 학문을 한자로 쓰면 제가 여러분 아마 배우락자죠. 이 문자는 뭘 써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물을 문자. 문자 써야 돼요. 와, 또 그렇게 좀 물어보시니까 어렵네요. 학문이라는 것은요 배우고 배우고 물어야 물어야 돼. 배우고 이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물은 게 없으면 학이야. 학문. 별거 아닌 것 좀 알아주세요. 학문은 반드시 배우고 여러분 막 질문도 하고 묻고 이래야 돼. 아시겠죠?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2번 담당층. 담당층. 담당 뭘 담당한다. 당당이 아니라 담당. 아시겠죠? 이게 멜 담자에 당할 담자고 칭자인데 문학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수용하는 집단으로 시대 갈래와 함께 문학사를 서술하는 축. 여기서 이제 층이니까 집단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담당층은 포인트가 뭐냐면 창조하고 수용하는 집단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포인트. 담당. 이 문학 담당층은 여러분 이제 지금 1학년을 수업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베이스가 없으니까. 이 문학 담당층이 뭐냐면 예를 들면 들어볼게요. 자, 경기체가라는 게 있어요. 경기체가. 그러니까 이제 할린벨고 같은 경기체가. 이 누가 지었어요? 담당층. 양반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기체가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경기체가 가지고 과거 시험장에서 막 그 보는 거. 그 다음에 고려가요. 고려가요 누가 지겠어요? 고려가요. 네? 평민들이 평민들, 민초들이죠. 이건 양반들이 거의 안 져요. 고려가요는. 자, 그 다음에 봐요. 시조. 자, 시조도 이제 초기에는 당연히 양반들이죠, 양반. 맞죠? 초기에는. 추노 양반이야. 아니면 중인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중기 후기로 막 갈수록 기생들이 들어가요. 이제 초기에도 물론 이제 기생이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이제 중기 후기로 갈수록 기생, 그 다음에 뭐 중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는 평민으로 들어가요. 평민들이 나와요. 이제 후기 정도로 가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문학 담당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사를 2학년 1학기 때 배우시면 엄청 자세히 배우세요. 왜 지금은 이 정도. 제가 1학년한테 얼마나 많은 걸 설명을 더 이상 하면 여러분 얘가 용량과 과다돼요. 다 요 정도만 알면 담당층, 이게 담당층이고 요 정도까지는 괜찮죠? 가봐 안 걸리죠? 그 다음 시대 말 그대로. 그래서 어문 생활의 변화에 따라 문학의 양상이 달라진 것을 몇 개의 시기에다 동그라미 쳐서 시기로 구분한 것으로 담당층 갈래와 함께 문학사를 서술하는 축이 된다. 이걸 시대라고 해요. 시대. 문학의 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고대, 뭐 중세, 근대 이런 거 있죠.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뭐예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해가죠?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뭐 고려시대 중세, 그다음에 이제 근대가 되면 뭐 조선시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대. 시기가 나오는 게. 그다음에 원시문학. 그 4번의 원자는 근원 원자 처음 시자입니다. 원시. 그래서 원시문학은 선사시대 문학의 자취가 남은 거. 여러분 그 반구대 암각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울산에 가면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인 그 원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거, 선사시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뭐 이럴 때는 어떤 글자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림 같은 걸로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예술과 얽혀서 원시 종합 예술. 이 원시 종합 예술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원시 종합 예술이 뭐냐?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원시 종합 예술 설명할 수 있으시죠? 잘 모르시네요. 원시 종합 예술은 제천의식 써놓으세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네? 술이 있어요. 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음식. 음식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문화 중에서 시 이런 게 있어야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제천의식이에요. 이런 걸 원시 종합예술. 이러면 이해가 좀 쉽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 가무에 능한 이유가 뭐냐? 원시 종합예술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도 아니 다른 나라도 지냈는데 그게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이제 아주 아끼고 막 열심히 했죠. 다른 나라도 당연히 지내긴 지냈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나라 사람처럼 막 시 쓰고 막 이렇게 자세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밌는 게 시속 100km 관광버스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뭐 단속하면 커튼 쳐놓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원시 종합예술이. 자, 그 다음에 고대 문화. 고대죠. 기원전 1000년에서 단군 신화에서 시작돼서 기원은 몇 세기에 지속된 단군 신화를 통해 자기 중심주의를 표방한 문화. 고대 문화. 단군 신화는 다 아실 거고, 이제 건국 신화죠. 단군 신화가 그러니까 밑에 건국 신화라고 써놨는데 그게 단군 신화예요. 이쪽 쳐놓으세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이야기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하면 아주 애교도 안 되죠. 그리스 로마 신화 봐봐요. 상상력이 죽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곰에서 나온 거는 이건 뭐 장난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는 뭐냐? 정복 집단 자기 다른데 건국서 사실을 세우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주장한 고대 문학의 중심 경향.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게 선민의식이라는 말 동그라미 주세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선택된 백성 그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잖아요. 맞죠? 성경을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출애굽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가 막 하늘에 떨어지고 이게 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죠? 하여튼 그런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선택된 나는 백성이야. 그러니까 난 우월해 안 우월해? 우월해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가 있겠네. 그렇게. 그 다음에 건국신화는 이야기했죠. 자기중심주의를 표방한 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고대 문학이고. 그다음 중세 문학은 한문학이라고 써놨거든요. 한문학. 중세 문학 8번에다가 한문학. 중세는 한문학이에요. 고려시대 이런 시대가 다 중세시대거든요. 한문학이에요. 한문학. 다 한문으로 써.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임진왜란 전까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여러분 이것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조선이 언제 개국이 됐죠? 조선. 1392년. 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딱 조선이 설립된 지 몇 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200년 지나서 임진왜란이. 이 정도는 기본이잖아요. 그죠? 1392년에 조선이 개국된 거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진왜란 전까지야. 그때까지를 뭐라고 한다? 중세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동문어로 해서 한문을 중세 보편주의를 표방했다. 그 한자 중세 보편주의입니다. 그 한자 잘 모르시면 중세 보편주의. 그래서 바로 그번에 중세 보편주의가 나와요. 나오죠? 이 보자는 널리 보라고 쓰고요. 편은 두루편자예요. 자, 보가 널리 보, 편은 두루편자. 그래서 한문을 공동문어로 사용해서 동아시아 이야기도 좀 필요해요. 동아시아라고 하면 동아시아가 뭐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중일만 이야기하는데 이 동아시아는 한중일에 어디가 들어가냐면 이 베트남이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 베트남 문학을 반드시 또 해야 돼요. 이 캄보디아 뭐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고 베트남이 이 동아시아 문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중세 보편주의.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저도 고대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그 교수님 한 명 고전 전공하시는 분도 이분은 베트남어까지만 공부를 해요. 베트남어까지. 국문과에서 이게 고전을 공부하려면 동아시아 문학 하려면 베트남어도 공부해야 한다니까. 이게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세 보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세 한문을 공동 문헌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명권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현한 중세 문화.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권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런 민족 문화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 자, 이행기입니다. 그 10번 이행. 이자가 옮길 이자예요. 옮길 이. 이사할 때 이자 쓰는 거예요. 이사가는 가생자.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과정 이런 걸 설정한 문학사의 시기. 이행기라고. 이행.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설 민담이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신화는 뒤쪽에 좀 있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방송을 좀 다 들었는데 빠진 게 많더라고요. 자,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을 좀 섞어서 설명. 신화 전설 이거 했어도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면 공부는 복습의 복습. 한번 자, 신화는 당연히 신의 이야기죠. 신화가 영어로 뭐예요? 미스예요, 미스. 신을 믿습니다. 할 때 미스. 진짜로 미스라고 해요. 그래서 신화인데 신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처럼이고 전설. 전설은 증거물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고비문학의 세계를 공부하시면 이거 다 배워요. 지금은 뭐 그래서 그 뭡니까 어디에나 803 갓바위에 얽힌 전설인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담은 흥미가 있어요. 재밌어요. 근데 이 전설은요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비극적으로 끝나요. 전설이라고 하는 거에서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있긴 있어. 근데 몇 프로 안 돼. 전설고야 끝이 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옛날에 전설고야 다 거의 안 좋죠. 봤잖아요. 전설은 거의 끝이 안 좋아. 근데 민담은 되게 흥미 있고 신화는 신들이. 근데 이것도 증거물이 있어. 이거는 세 개가 증거물. 세 개가 증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요. 단군이 뭡니까 뭐 시장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었어. 그 말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태백산인지 백두산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맞아, 틀려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화는 증거물이 있는데 그냥 세 개가 증거물.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학문적으로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전설부터 볼게요. 11번.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기 집단 승리만을 이야기하던 고대 문학에서 벗어나서 자 여기다 비틀었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세계의 횡포에 부딪혀 패배하는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 제가 얘기한 게 끝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 이렇게 쓰면 돼. 끝이 패배하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설입니다. 자, 민담은 아까 흥미라고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고대에서 중세로 이행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능성을 크게 세움으로써 세계 행보를 문제 삼는 전설과 상보적 관계. 아까 상보적이라는 것은 상호 보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민담은 되게 흥미 위주의 여기는 이제 지금 1학년이라서 자세히 안 써놨는데 민담은 되게 재밌어요. 이야기 자체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어쨌든 자아의 가능성을 크게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전설에서는 자아의 가능성 있는 게 없죠. 세계 횡포 부딪혔고 패배했죠. 그게 나잖아요. 근데 이 민담에서는 자아의 가능성을 크게 내세우고 여기다 붙여봐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한문학은 당연히 한문을 공부하는 거죠. 중세 전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율령을 반포하고 이런 말 나오는데 율령이 뭐예요? 율령? 그렇죠. 율령은 법이에요. 법. 율령이라는 게 어떤 법률. 우리가 법률하는 변호사를 옛날 율사라고 해요. 율사라는 말 쓰거든요. 이 법을 반포해서 불교를 수용을 해서 통치제도를 하고 한문이 분가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신란. 거기 무신란이라고 써있어요. 무신란.
이거 난이 아니라 란이에요. 무신난. 그래서 중세 전기 2기, 고려 전기에는 한문학이 성숙한 만큼, 그러니까 중세 전기 2기 이런 거는 2학년 1학기 때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그냥 지금은 중세 전기 2기 이런 거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고려 전기에 한문학이 성숙했죠. 문벌 귀족이 계층이 됐다가 무신난 이후에 이러한 사회 구조에 경종을 울리면서 중세들도 뭐. 자, 여러분 무신난이 나온 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무신난은 어떻게 되는 4대 60년 가요. 정중부. 다 배우셨죠? 국사 시간에. 그 다음 뭐죠? 그건 뒤에 나오고 공대수, 미음이, 최충. 이제 여기서 이제 최후 최양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예전에 정말 시청을 높지 않았어요? 무신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있었는데. 네. 이 최충원이 이제 죽을 무렵부터 이야기가 나와.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무신난이, 무신들이 그냥 집권하는 이야기가 무신이에요, 무신. 그래서 자, 이런 4대 60년. 그래서 최충원 밑에 뭐 최후 최양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엄청나게 무신들의 시대가 오래 갔어요.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소학부, 우리나라의 악부. 이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악부. 제가 소학부를 작은 악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소는 우리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악부라는 것은, 자, 악부. 자, 뭐라고 했어? 악부의 뜻 이야기해보세요. 음악을 담당하는. 그렇죠.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누가? 한무지.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 이 악부인데, 이 악부는 뭐냐? 민간의 노래를 모아요. 여기서. 민간의 노래를 모아서 제가 상야라는 시 그때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요? 상야 하늘이시여 아육 여군상지 저는 이인과 친하게 지내고 싶사오니 장명무절세 언제까지나 저희로 하여금 끊어지거나 새하여짐이 없게 하소서. 이거 안 했나요? 산물을 강수위가 산의 언덕이 없어지고 양지강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동네진진 하우설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눈이 내리고 천지 앞 내가 묘군절 천지가 붙어버린다면 그제서야 감히 인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민간의 노래들이에요. 민간의 노래들을 이 악부에서 가져. 근데 소악부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악부예요.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용어 하나 설명하면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자, 이 소악부는 이 우리나라에 고려가요가 있어요. 고려가요, 동동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동동이 뭐라고 했어요? 도투락 만들어버려. 동동이 쌍화점. 빨리 이야기해. 쌍화점이 도투락 만두예요. 도투락 만두. 만두 가게 갔는데 그 집 주인인데 손을 잡았고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에 용이 손을 잡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다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쌍화점이라는 게 고려 가요가 있어요. 이거를 한시 형태로 바꿔버려요. 한시 형.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고려 가요를 한시 형태로 바꾸는 거. 수학적으로. 이게 국문학이라는 게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악보다 이 정도면 이해하면 돼. 그래서 고려국에 유행하던 우리 노래를 한시로 옮긴 갈래다. 이제 좀 알겠죠? 근데 고려 시대에 유행하던 우리말 노래를 좀 쫙 쳐봐요.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쓰면 아실 것 같아요. 고려 가요라고 한다. 고려 시대 민간에서 불리다가 유행하던 우리말 노래 있잖아요. 수학교에. 그걸 고려 가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시로 바꿨다. 자, 그 다음 소교. 소교는 이제 말 그대로 백성의 노래죠. 민간에서 불리다가 후기에 궁중으로 수용된 갈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고려 가요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궁중으로 가. 그래서 동동이라든가 뭐 쌍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궁중에서 불러요. 여러분 그 쌍화점이라는 예전에 영화 있었는데 그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하여튼 있어요. 쌍화점. 이게 이제 민간의 노래인데 나중에 어디로 오느냐? 궁중으로 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전책. 일생을 서술한다. 전해형태.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가전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야기해보세요. 가전책 두 가지 특징. 생애와 의인화. 생애를 이야기하고 의인화해. 차라리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했나? 공방전 이야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공방전이 뭐냐면 이 공자는 구멍공자예요.
방은 네모 방자예요. 이 공방자는 뭘 이야기할까? 공방. 몰라요? 자, 공이 동그랗죠? 네. 이게 네모죠? 뭐 같아요? 상평통부 같잖아요. 옆죠. 돈. 돈을 공방이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공방전하면 돈 이야기, 돈 이야기. 돈이 아니라 공방이라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순장 이러면 원래는 술 중에 국순당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국순 술이에요. 술을 국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야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가전체라고. 아시겠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가전체. 여러분 이제 지금 국순전, 공방전 정도만 알아주세요. 1학년 때는 너무 막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 공부를 하신 단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일생을 서술하는 전의 형식을 빌렸다. 의인화했다. 지금 아까 좀 필기했죠? 네. 생애와 의인화. 자, 그다음 신흥사제부. 자, 이 신흥사제부가 나중에 조선의 그 뭡니까 시대에 귀국을 해서 양반이 되는 거예요. 맞죠? 신흥사제부, 신진사제부라고. 이걸 신진사제부라고 해요. 신진. 새로 나간다 해서 신진사제부라고 씁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해서 우리 말 정치세력이 경기체가 19번. 이 경기체가 경기는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광경. 이게 경기가 뭐냐고 경기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아니고 광경. 그러니까 이 광경이 뭐냐면 이 과거 시험을 봐요. 근데 과거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풍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잘난 체하는 이야기예요. 경기체가. 이 사람들이 막 뭐 누구의 필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막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맞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사대부 신흥사대부에 나오죠. 이념과 취향을 반영했다. 나오죠. 물과 도의 관계를 성찰했다. 뭐 그것까지 몰라도 돼. 하여튼 사대부의 이념과 취향. 그 다음에 악장. 악장은 떴다방이라고 써봐요. 떴다방. 20번 떴다방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조선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떴다방이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대표적인 악장이 뭐냐? 용비어청가.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용비어청가가 대표적인 악장이에요. 뭡니까?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1443년에 만들어져서 46년에 반포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 오른쪽에 사림파. 사림은 말 그대로 사림자는 숲림자잖아요. 산림에 머물면서 도학에 힘쓰던 사대부. 사림이에요. 살림. 자, 그다음 뭐예요? 임병양란. 임병양란이에요. 자, 임진왜란 아까 기억나시죠? 1592년 맞나요? 네. 병자호란 1636년이에요. 1636년. 그걸 이제 임병양란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 쓴다면 뭐라고 할까? 두 글자. 양난이다. 두 글자로 양난이라고 그래요. 두 번은 아니란 말이에요. 양난. 그래서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뭐 흔들리면서 뭐 황제 속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접어드는 계기가 된 그러니까 이 임병양난 다른 거 볼 거 없어. 끝에 전란이란 말 있죠. 네. 그거만 알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만약에 쫙 어쩌고저쩌고 나가다가 전란 이렇게 나왔어. 뭐가 답이에요? 임병양난. 그렇게 푸는 거라니까 공부는. 여러분 이제 방송 때 시험을 안 보셔서 그런데 공부가 되게 얄팍해요. 방송 때 공부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방송 때 문제가 뭐냐면 벌써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 뭘 배웠지는 당연히 생각이 안 나고 무슨 과목 배웠지 생각하려면 3박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시험 딱 끝나면 무슨 과목을 배웠지 여러분 5과목을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 바로 있어요? 그럼 대단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힘들다니까. 뭐 배웠지 생각하는데 3박 4일 걸린다. 자,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예요. 이거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 소설은 자, 이때 소자 썼잖아요. 하찮은 양, 하찮은 양. 근데 또 하는 중요하다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또한 중요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예,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원래 이제 공부라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어차피 좋은 거죠. 그래서 소설 하찮은 이야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여항문화 25번 여항문화. 이거 거의 다 맞으시겠는데. 마을 여자의 거리 항자예요. 여항문화. 여항 중인 이하의 하급 계층이 창작한 문학을 여항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중인은 이야기, 중인도 맨날 중인은 왜 중인이에요? 중인은 가운데 사는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인이 저도 옛날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중인하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 가운데쯤 돼서 중인인 줄 알았어요.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하는데 교수님, 이 중인은 신분이 중간에서 중인이 아니라 실제로 서울에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살아서 중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인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남인 북인도 들어봤죠? 네. 근데 양반 생활할 때 중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양반 상무일 때 중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인이 중간 계층을 네, 위해서 네. 중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공간으로 얘기하는 네, 그런 뜻이 아니래요. 이게 실제로 이게 동인, 서인, 남인, 북인처럼 이 서울의 중간 광화문 일대 뭐 이런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한대요. 공간 개념이네요. 아니, 저 한문학 박사님한테 들은 거니까 믿어주세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 양반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양반이긴 한데 이제 미천한 양반이죠. 거의 미천한 사람이죠. 중인은 아주 미천한 게 자,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중인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실학파 문화. 실학파예요. 실학파. 있죠. 선비 관리를 못해서 쭉 나오죠. 실학파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실학파 문학이 이제 쭉 나오는데 실학을 한 사람이 이제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실학파예요. 알죠?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유영원이라든가 뭐 국사시간 다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이수광 뭐 이런 사람들, 지봉유설 뭐 여기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잘못된 세상을 비판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사설시조, 사설시조. 그래서 이거는 정형 평시조의 일정을 파기하는 거예요. 사설시조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사설시조는 끝에 그 종장의 첫 글자 세 글자 빼고는 엄청나게 길어져, 맞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설시조 배우셨을 텐데 안 배웠어요? 사설시조가 뭐 그런 거예요. 두터비가 파리를 불고 무덤 위에 치달아 앉아 이런 거 이거 됐나요? 두꺼비가 파리를 불고 무덤 위에 앉았는데 건너는 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 있어. 송골매가 떠 있다고. 얘가 무덤 위에 딱 앉아 있다고. 두꺼비가 파리를 불고 무덤 위에 앉아서 건너는 산 바라보니까 여기 이제 백송골이 떠 있어.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점프를 한 거예요. 점프를 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두꺼비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날랜 나이게 망정이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한 7박 8일 병원에 실려갔을 것 같아.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 두꺼비는 하급 관리를 받아요. 하급 관리. 하급 관리가 이제 삥땅 뜯는 거예요. 하급 관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 백성군은 중국 관리 좀 되겠죠. 중국 관리 봤어.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려고 하는 중국 관리 봤어. 도망가야 되겠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서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이렇게 되게 재밌게 써. 근데 문제는 사설시조가 생기면서 시조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져. 왜 없어져? 마지막 글자 세 글자 빼고는 이게 시조 같아요? 안 같아요? 엄청 길어진다니까? 그래서 사설시조 때문에 시조가 없어져요. 사설시조로 말미암아. 그 정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규방문화, 규방가사. 규방가사. 이거 살짝 규방이에요. 그럼 규수란 말 들어보셨죠? 리대 규수인가? 여자를 가리키는 규수는. 그러니까 이 규수할 때 숫자는 빼어난 숫자를 써요. 빼어난 숫자. 규방에 있는 빼어난 사람. 그래서 규수라고 해요. 이해가십니까? 규수란 말 쓰잖아요. 규방 안에 머물면서 살림을 도맡아 했던 여성이 자신 삶과 애안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들이 이제 쭉 나와. 대표적인 그 규원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런 그 뭡니까? 규방 가사의 대표적인 게 헌안서론의 규원가. 헌안서론의 규원을 써보세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거기 이제 강릉 있잖아요. 강릉에 가면 그 헌안서론 생각 그런 데가 있죠. 오죽헌 말고 헌안서론 생각했어. 오죽헌은 신사임당 그리고 거기에 가서도 규원가를 공부해도 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 천지라니까요. 국문학 공부하면.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규원가를 보면 정말 저도 규원가 읽으면
그 진짜 이 헌한 서론이 여러분 대에서 들어가 있다니까. 이 보면 완전히 남편이 김성립인데 완전 남봉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백마금편을 그러니까 백마금편 기생집 딱 있다 그러면 백마금편이란 말 써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하얀 말과 금으로 된 채찍을 들고 이제 어디 기생집에 딱 있다고 하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는 요즘 말로 하면 제너시스 몰고 뭐 그냥 법인카드 긁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에 이제 백마금편이란 말을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써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주원가는 여성이 읽으면 더 이게 좀 동질성 같은 걸 느끼겠죠. 그래서 정말 잘 썼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주원가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 소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몰 피시스라고 써보세요. 영어 스몰 피시스라고 작은 조각들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옥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이옥을 한번 써볼까요? 이옥이라는 사람이 양반 아니면 미관 말직이에요. 미관 말직 서울 출신이에요. 이옥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옥의 글들이 양반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하층민은 아닌데 이 서울 출신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들을 정말 되게 재밌게 써요. 이 옥의 작품들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소품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설명드리면 양반인데 양반은 점잖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점잖게 쓰지 않고 막 하층민의 말들 이런 걸 막 써.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소품이라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중세 전범. 전범은 이제 모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문에서 벗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피식. 이렇게 썼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한자 볼게요. 입구자. 빨리빨리 가죠. 자, 구강의 구강. 경국의 연국의 국외음악 국연. 구강은 이제 입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경국의 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건 여러분이 1학년 2학기 때 국어학개론을 배우실 거예요. 그 정도 그때 가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경국에는 이 여러분 혀로 이렇게 보면 이 앞부분은 좀 단단하죠. 네. 근데 이 뒷부분은 좀 연하죠. 네. 이 앞부분을 경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연국이라고 하고 국외음화는 이런 거지. 같이 있잖아요. 같이. 근데 이걸 발음할 때는 같이도 되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뭐 굳이 이러면 굳이인데 이건 굳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외음화. 국외음화. 디귿 티읕이 이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요. 국외음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연은 뭐냐면 토다는 거, 토다는 거. 그러니까 자왈 하기 시습지 면 이렇게 면 이렇게 쓰죠. 부력 여로 뭐 이렇게 쓰잖아요. 뒤에다 토를 달잖아요. 그걸 국연이라고. 토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다음에 목구멍 인자인데 인두, 그다음에 인후. 이 후자는 목구멍 후자입니다. 인후할 때 후, 목구멍 후. 그다음에 인두벽이죠. 벽자예요. 인두벽. 그러니까 인두가 있는 벽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거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후자. 후음. 그러니까 히읗 발음이죠. 히읗 발음. 이거 목구멍 후자예요. 이 발음. 후. 그래서 후두, 뭐 후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누지지. 그다음에 나오죠. 후원이죠. 후원. 그런 건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목구멍 후자라고 이제 쓴다. 그래서 요긴한 곳, 뭐 기묘한 곳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후 지지 같은 경우는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 목구멍하고 그렇죠? 목구멍 인후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이 그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옛고자인데 이거는 열십을 덧붙여서 열대에 걸쳐 입으로 전했다. 고전, 의고, 고대, 고체시. 여기서 하면 여러분이 의고란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의고는 뭐냐면 옛날에 그 시풍을 본뜨를 짜요. 본뜨를. 방송에서는 이 말은 넘어가셨더라고요. 본떴다는 거예요. 의고체라는 게 이 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의고체는 200이 많이 썼어요. 200 알죠? 200의 시를 보면 예스러운 어떤 문체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런 것을 의고라고 해요. 의고. 한문학에서 의고. 고체시도 이제 그러니까 이 고체시하고 의고가 거의 비슷해요. 옛날 형태의 시를 고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창자.
구의 창성할 창자 넘겨볼까요? 그래서 창가, 창극, 선우창, 창가, 창극, 선우창 이런 게 있겠죠? 선우창. 그러니까 선우창이 뭐냐면 난 바람이라면 하면 넌 눈물인가봐 이런 노래 있죠. 그게 선우창이에요. 내가 A가 어떤 노래를 하면 B가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선우창이라고. 자, 그다음 각자인데 각편, 그다음에 각자 병서.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 이 각자 병서란 말,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건데 좀 설명. 이 각자 병서가 뭐냐면 이 병서에는 각자 병서가 있고 하병 병서가 있어요. 하병 병서.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각자 병서는 생각이 아주 쉽게 오는 거. 같다. 예를 들어서 비읍이 두 개가 있어. 같죠? 지읒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같은 글자죠? 네. 이런 것을 각자 병서. 하병 병서는 다른 거. 이게 같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본 거거든요. 비읍시오. 네. 같다. 그렇죠. 비읍 시옷이라든가 뭐 이율도. 예, 리을 비읍이나 넓다 이런 거. 그렇죠. 리을 비읍 있다. 예, 좋아요. 이런 것들은 하병 병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뭐 국악 시간 아니니까 각자 병서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병 병서는 다른 거죠. 그렇게 오면 여러분 2학기 때 국악에서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다음 난 어지러울 난자예요. 자, 무신난, 임병양난 이거 아까 다 한 거예요. 무신난, 임병양난. 자, 말사자. 자, 오른쪽 볼까요? 가사, 접사, 그다음 뭐예요? 통사론. 가사, 접사는 접두사, 전미사는 알겠죠? 참깨 할 때 참이 접두사잖아요. 통사론이라는 건 뭐냐면 글을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인가. 이게 통사론. 그러니까 이 통사론 이야기가 지금 재밌죠. 우리말이 정말 재밌어요. 우리말이 왜 재밌냐면 보세요.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해볼게요. 와이니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테르잖아요. 난 널 사랑한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자, 사랑한다. 우리말이 지금 재밌는 거. 사랑한다. 나는 너. 이게 쓸 수 있어요? 맞잖아요. 사랑한다. 너를 나는. 맞죠? 이렇게 써도 되고 우리말이 되게 이게 활용도. 그 다음에 이 문자를 떼버려도 돼. 나 너 사랑한다. 또 나 너 사랑해. 우리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 말을 어떻게 집어 이런 걸 이제 통사론이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4학년 때 언어와 의미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면 통사는 자세히 또 배워요. 그 정도가 이제 지금. 자, 그 다음에 시자. 자, 지시, 직시, 계시. 지시, 직시, 계시. 여기서 이제 시자를 좀 설명드리는데 시자는 제가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왜 시자냐? 자, 재물을 이렇게 이제 재단에 이게 재물을 드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여기가 넓고 여기 그릇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에 막 그 돼지를 잡아 살체로 뭐 양 같은 거 잡아. 이 양이라고 고기라고 생각해보세요. 고기가 생으로 잡으면 피가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제가 한문학 대학원 공부할 때 전문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들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뭐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말되죠? 그래서 이게 저 처음에는 이거 모를 때는 이게 왜 보일시가 이렇게 쓰는 거지?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나요? 이렇게 제를 지내는데 뭐가? 제사라는 생각이 나누시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시한다, 직시한다, 계시, 신의 계시. 그 다음에 제사 제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사라든가 재단에서 이제 하는 음악이죠. 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의, 그래서 숭예문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인의예지. 인의예지는 다 아실 거고요. 원래 이제 인의예지는 맹자가 주장을 했어요. 맹자 알죠? 맹자가 사단을 이야기하면서 이는 뭐고 의는 뭐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빌축자예요. 축문, 축복. 뭐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됩니다. 조상조자. 자, 시조, 신화. 시조를 이야기하는 신화. 그 다음에 귀신, 신자, 신화.
신성소설, 정신분석, 비평. 신성소설은 이제 하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의 이야기, 신성소설. 자, 285쪽. 이제 보면 285쪽에서는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된 거 첫 번째 거 보세요. 소지, 청지, 가정, 맹호. 자, 소자, 청지. 소자가 작을 소자의 아들 자자인데 이때 이제 소자는 너희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소자, 청지. 너희들 이런 소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청은 들어라. 지는 그것이에요. 너희들도 그것을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 맹호는 아까 이야기했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얘기에서도 이 논어의 말의 일부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기에다가 쓰는 건데 이거 원래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가정 맹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와 약, 유 등은 같다 뜻이다. 찾았어요? 285쪽에 제일 밑에 있잖아요. 여, 같은 여자. 그 다음에 같은 약자. 그 다음에 이 유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유자 써보세요. 또는 같을 유자. 두 가지가 다 돼요. 오히려 유, 같을 유. 자, 쓰셨나요? 오히려 유. 자, 넘겨보세요. 여기 뭐 몇 개만 하면 돼요. 인성지 선야, 유수, 지취, 하야. 인성, 자, 잘 모르면 일단 음을 다세요. 인성지 선야, 유수지, 취하야. 나아갈 취. 이렇게 있어요. 됐죠?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인성지라고 할 때 지는요 뭐뭐가는 뜻이에요. 뭐뭐가 사람의 본성이 됐죠? 선 착한 것은 이때 야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는 뭐뭐은 이런 축적의 의미를 씁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같은 유자예요. 수지 자 물이 여기서 수 다음에 지도 뭐뭐이 뭐뭐가 이렇게 해석해. 물이 취자 나아갈 취자에 나아갈 취 아래 하자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 맹자는요 책에는 안 나오는데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맹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물론 선사상인데 맹자는 성설 이걸 안 해요. 유자 입점 이건 책에 안 나와요.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유자라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 이거 유자였죠. 자,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은 어때요? 이 맹자의 의견에 의하면 그 아이를 내가 얘를 구하면 한 1,000,000원 받을까? 하고 구해줘요. 그냥 구해줘. 이게 맹자가 말이야. 이게 성서설. TV를 예전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이거 뉴스 나왔어요. 에스컬레이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드론을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려고. 안 보셨어요? 어떤 중년의 남자가 그 밑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아이를 받아요. 야, 근데 그 진짜 위험한 일 아니에요? 잘못하면 손목도 나갈 수도 있고 잘못 받으면 진짜 이해가시죠? 근데도 하여튼 잘 받고. 예전에 아파트의 몇 층에서 떨어진 애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이게 바로 유자입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선하다. 근데 고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악설이야.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착하게 되는 건 뭐냐? 강을 거슬러서 노를 젓는 거. 고자는 또 그렇게 해요. 성악설 이야기합니다. 고자, 순자. 이제 이 고자가 환경설이야. 순자가 이 성악설이고 고자는 어떤 이야기고 환경설이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설 이야기. 하여튼 되셨죠? 그 다음에 거기 삼국사기 볼게요. 약, 사, 이, 무성 있죠? 약은 만약이에요. 원래 이제 약이 같은 약자잖아요. 근데 만약의 의미로 쓰이게 돼요. 만약, 사, 죽어서 이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무성 이룬 것이 없다면 한자 차셨죠? 네. 약사이 무성 죽어서 이룬 것이 없다면 불약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같지 않냐? 살아서 이 도자는 도모할 도자예요. 도모할 도 디우자 그 다음에 효자는 본받을 효 디후 본받을 효.
그러니까 뒤에 본받음이니까 뒤 훗날에 공이 되겠죠. 맞나요? 뒤에 본받음 아닙니까? 자, 만일 죽어서 이룰 게 없다면 살아서 훗날의 공을 도모함만 불량 못합니까? 갖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죽어서 이룰 것이 없다면 살아서 훗날의 공을 도모함만 못합니까? 갖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이룰 게 없으면 살아서 내가 훗날의 공을 좀 만드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밑에 있죠. 없을 막이 여와 결합해서 막여 뭐뭐만 한 게 없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막여 경왕량 찾았죠? 밑에. 그러니까 막여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경할 경자예요. 왕을 공경하는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만큼 같은 게 없다. 내가 왕을 공경하는 것만큼 공경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 내가 왕을 정말 잘 공경한다 이런 뜻이겠죠.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청출어람, 청어람, 빙추러수, 한어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청, 푸른색이에요. 여기서 청은 푸른색. 그 다음에 출은 나온다. 어느 뭐뭐에서라고 써봐요. 뭐뭐에서. 람은 쪽남이에요. 쪽남. 쪽남, 쪽빛. 그래서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어. 그런데 청, 푸르다는 건 어느 뭐뭐보다 람은 쪽보다 푸르고. 해석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자는 뭐뭐에서고 뒤에 있는 어자는 뭐뭐보다가 되는 거예요. 청출어람, 청어람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빙출어수예요. 얼음은 물에서 나왔는데 한어수죠. 물보다 차갑다. 물보다 차갑다.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새로운 거? 그건 아니고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 그러니까 푸른색은 쪽풀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많이 배워. 근데 나중에 스승보다 더 똑똑해져. 그럴 수 있죠. 그거를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뭐 저보다 더 똑똑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자, 청출어람, 청어람. 자, 이제 뒤에 또 규정을 한번 볼게요. 규정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참 멋진 시. 이 규정은 일단 제가 음을 좀 달아드릴게요. 음 달고 규정. 규방의 정이죠. 자, 유약 외야만. 제 음을 다세요. 경매 욕사시. 자 뭐죠? 홀문 지상자. 그다음에 허화 경중. 자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오원절구라고 하는데 오원절구는 어떻게 끊냐? 2, 3으로 끊어요. 일반적으로 2, 3으로 끊는 게 맞아요. 2, 3 유약 외야만 정매 욕사시 홀문 지상자 어와 공중. 자 볼까요? 자 유약할 약은 약속할 약자 약속할 약자 유약할 때 약자가 약속할 약자 쓰셨죠? 약속이 있어. 유약이니까 약속이 있어. 온다는 약속이 있어. 자, 근데 보통 둘, 셋으로 끊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애매하게 원래는 둘, 셋이 맞다고 그랬죠. 이건 셋, 둘로 끊는 게 좋아요. 이해갑니까? 원래 오원시는 둘, 셋으로 끊는데 이 부분은 셋, 둘로 끊는 게 좋다. 유약내니까 온다는 약속이 있다. 해석돼요? 유약내잖아요. 약속인데 온다는 약속이 있어. 하만 어찌하자에 늦을 만자에 어찌 그리 늦으시나. 온다는 약속이 있는데 어찌 그리 늦으시나. 옛날에 요즘 같으면 막 카카오톡에서 내가 5분 있다 갈게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매 뜰에 핀 매화 이게 매화 매자거든요. 뜰의 매화가 욕 그다음에 사자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사자는 원래 살해할 사자 감사할 사자 원래 어디에 감사한다. 자 감사 보세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살해할 자 이걸 좀 설명해. 살해할 사. 자 이거 살해할 사. 시들. 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충신이 열심히 이제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돼. 그럼 어때요? 임금 전하의 공입니다라고 살해하겠죠. 고마워해.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직책을 얻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양하겠죠. 사양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정도 되면 그래서 살다가 시들시들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살해를 했다가 그다음에 사양을 했다가 꽃이 시드는 것처럼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자는 시들 사자가 됩니다. 저 맥락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뜨레핀베아가 욕사시 시들어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뜨레핀베아도 뭐 하려고 해? 시들어 가는데 홀문 갑자기 들어요. 지상작, 이 작자는 까치 작자예요. 가지 위에 까치 소리를 들어. 그래서 돼요? 홀 갑자기 올 들을문 지상작 가지 위에 까치 작자예요. 까치 소리가 들려. 이런 까치는 어때요? 손님이 온다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까치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까치 설날은 어떻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 이야기가 근데 그 까치 설날은이라고 할 때 그 까치가 이 까치가 아니에요. 까치 설날은 할 때 모르셨죠? 그 까치 저도 이제 옛날에 그 까치 보는데 이게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옛날 말 작은 설 크리스마스 이브 이런 것처럼 작은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은 오늘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새가 아니에요. 의학새 슬기운이의 새? 의학새가 새 아닌 거 알죠? 네. 억새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양이잖아요. 의학하고 우는 새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호련히 가지 위에 까치 소리가 들려와서 부질없이 이때는 부질없이 그려. 자 뭐예요? 거울 속에 눈썹을 그려. 어쩌죠?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까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약속은 없어. 뜨레핀 베아도 시들어가. 부질없이 눈썹을 그리고 있는. 이게 여인의 모습. 이걸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옥봉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4대 여류 시인에 들어가요. 이옥봉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옥봉도 할 말이 참 많은데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옥봉이 이제 그 양반의 딸은 아니었어요. 양반의 딸은 아니고 이제 중인의 딸로 태어나요.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또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의 시를 쓰는데 어떻게 죽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죽은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죽어요. 중국이 진짜로 중국에 가서 이옥봉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이 몸에다가 이 책을 다 칙칙 감아가지고 몸에다 책을 칙칙 감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져. 그래갖고 죽어. 아주 기고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국에 보면 버지니아 울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그렇게 죽거든요. 돌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염세주의자 해가지고 하여간 공부를 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독특해. 그럼 들어만 이야기할게요. 자 290쪽에 보면 이제 표리라고 하는데 겉과 속이에요. 표리, 겉과 속. 표리가 뭐라고요? 겉과 속인데 자 사이비를 많이 들어봤죠? 같은 거 같은데 같지 않다. 사이비란 말 한자예요. 사이비가 같은 거 같지만 이는 그러나 아니다. 사이비. 그 다음에 면종 뭐예요? 면종 복배. 그러니까 얼굴은 따르지만 배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따른한데 속으로는 어때요? 안 따른다. 그런 뜻이고요. 구밀복검. 자, 입에는 꿀을 발랐으나 배 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 칼검자거든요. 겉으로는 친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음해할 생각을 짓는다. 죽이려고 한다. 이해가죠? 음해라는 게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양두 구육이죠. 양의 머리, 개의 고기.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의 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양두.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해놓고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예, 허장성세. 허세를 부리고 그 다음에 성세니까 이 뭡니까? 소리성자의 세력세자거든요. 이 장자는 이제 베푼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허장성세. 조상모사는 많이 들어봤죠? 그 원숭이한테 그 도트를 줄 때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니까 막 원숭이들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들한테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했더니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원숭이. 얕은 깨로 사람을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사구팽.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그 개구자의 삶을 팽자거든요. 개를 삶아버려. 이거 뭔지 알겠죠? 그 쓸모가 다하면 가혹하게 버리는 거. 토사구팽. 자, 그럼 이제 연습 좀만 하고 좀 쉽게 이거 하던 거니까. 자, 1번부터 293쪽. 원시문학 읽어보세요 같이. 원시문학. 2번 자기중심주의. 3번 무신란. 4번 신흥사대부. 5번 국민정음. 6번 인병양난. 7번 시학과 문학. 8번 문학사. 9번 한문학. 10번 구밀복법. 구밀복법. 자, 뒤에 문제를 여러분 좀 보시면서 한문을 공동 문어로 했다. 뭐 했죠? 쭉 보니까 중세문화의 경향 기억 안 나요? 275쪽 보세요. 275쪽에 9번. 이제 넘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죠? 중세 보편주의. 중세 보편주의. 자, 국가 창건의 내력을 이야기한 신화로, 자, 국가 창건의 내력을 이야기한 신화 뭐였죠? 예, 국가 창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국가를 창건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신화에서 274쪽 7번에 보면 나오죠. 건국신. 중인 이하의 하급계층이 창작 향유한 문학으로 문예 활동이 저변 넓어지면서 문학 담당층이 확대된 조선 후기의 경향을 반영했다. 뭐였죠? 여항 문학. 자, 여기 277쪽에 25번 보세요. 25번. 마을여 거리항. 여항 문학이에요. 자,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근대로 변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문학사의 한 시기. 문학사의 한 시기. 뭐였죠? 이행기. 뭔가 이행기라고 하죠. 이행기. 거기 그 275쪽 보세요. 10번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중세, 근대 이행했단 말이에요. 옮겨졌다. 고려 때 민간에서 부리다가 고려국의 궁중으로 수용된 갈래로 흔한 듯했던 우리말로의 전통을 이었다. 뭐였죠? 예, 여기 넘겨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 16번, 276페이지. 16번 뭐 소규. 제가 아까 쌍화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소규. 자, 여기 넘어가고 19, 22. 겉보기에는 비슷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거 뭐였죠? 하이뷰. 낯빛은 따뜻하지만 내심으로 개반해. 네, 면종. 양의 머리 개고기 파는 거. 양두 구육.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 삶아. 토사구팽. 자, 23번 이거 아까 했잖아. 인성지 선야 유수지 취하야. 기억나요?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물이 아래 286쪽의 첫 번째 줄 보세요. 286쪽의 첫 번째 줄. 인성지 선야 유수지 취하야. 나 아주 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약사이 무성 불약생이 후효. 이거 예, 거기 그 286쪽에 금방 했잖아. 한번 봐보세요. 286쪽에 아까 푸기했잖아. 뭐였죠? 286쪽에 금방 했잖아요. 삼국사기. 만일 죽어서 이룰 것이 없다면 살아서 훗날의 공을 도모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살아서 훗날의 공을 도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 아니겠어요? 맞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방송에서 안 나온 것 같고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4장을 했고요. 좀 쉬었다가 여기 15장 빨리 끝내고 오늘 끝내는 저쪽을도 다음 주에는 뭐예요? 다음 주 할 게 천지. 글과 생각이 아니 글과 생각이 뭐든 해드릴게요. 그거 한 번 남았다고 했지 않았어요?